안녕하세요. 몇몇하루의 몇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칼처럼 꽂혀서 나무처럼 뿌리내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힘이 우연처럼 다가와서 운명이 되기도 해요. 이번 봄에 봄바람이 여러분 주변에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누군가의 마음에 여러분의 존재가 뿌리내릴 거예요. 그 긍정의 기운을 오늘 타로 카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봄 누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질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2023년 봄, 여러분을 감싸는 에너지에 집중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강렬한 에너지가 보이는데요. 이제 이번 봄의 빨간 분들은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을 두고 호감을 품고 또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이번 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꽤 강렬하게 바라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그 뒷모습을 본다라는 키워드, 몰래 한동안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요. 또 이분이 이제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는 좀 그런 수준까지도 가게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두 분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본심을 드러낸다거나 뭐 상대방이 딱 정면으로 고백을 해온다거나 좀 이런 장면이 이번 봄에 들어오기보다는
이번 봄은 좀 오묘한 줄다리기나 또 보이지 않는 밀당, 좀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봄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마음을 확고하게 굳히고 표현하지 않는 한 나는 움직이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관찰해보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두 분 관계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단계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봄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 이런 걸 유지하시고 그냥 조금 더 친숙해지자, 가까워지자, 신뢰를 쌓아가자, 좀 이런 시간들 보내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랑 또 예전에 썸이나 연인, 깊은 우정 이렇게 가본 관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좀 뉴페이스에 가깝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오늘 로즈 1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관계다라고 하거든요. 또 이번 봄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좀 낱낱이 살펴보고 싶다,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제까지 두 분 관계가 별로 없었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지 않고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될 거로 보이고요. 이제 막 서서히 가까워지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번 봄에는 거기까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정체를 말해주는 카드에 지금 대표 카드로 상어가 떴거든요. 상어는 일단 좀 저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또 목표를 한번 딱 정하면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나면 이제 물러서지 않아요. 이분은 자기만의 뭔가 날카로운 눈매, 일단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 상어의 특징에는 좀 조용한 움직임, 이런 점이 있어요. 상어가 아주 조용하게 깊은 바닷속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먹이를 한 번에 이렇게 쟁취하잖아요. 이 상대방은 내가 목표다, 저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두뇌를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그에 맞는 속도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요. 이제 이번 봄에 이분이 지금 빨강분 주변에 숨어있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한동안은 또 전혀 눈치 못 챌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분의 능력도 강해요. 물론 이제 몇몇 눈치 빠르신 빨강분들은 이분의 존재를 알아차리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신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고단수의 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눈치챈 순간에는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꽤 올라가 있고 이분의 호감도가 꽤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치가 빨라도 이 상대방의 마음은 훨씬 더 깊어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상어 같은 날카로움, 또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새 존재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는 또 한순간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아직 친근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상어의 먹잇감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위험신호? 이렇게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거죠. 또 이분의 지금 정체성을 말해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여사제 카드, 또 전차 카드 이렇게 양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고 저돌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는 움직이지 않다가 딱 자기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장면, 자기가 딱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철저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략이 뛰어난 사람, 또 자기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 가운데 타워 카드가 들어왔고 또 두 분의 관계성 카드에 틱톡이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분의 똑똑함과 이분의 예상, 이거 굉장히 민첩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이분의 전략을 넘어서는 그런 여러분만의 매력이 있고 뭔가 스치는 순간이 한 번 있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 상어같이 차가운 이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내리꽂히게 된다. 이분이 정말 자아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야말로 좀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틱톡 카드는 정말 1분 1초라는 시간 단위, 그거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시간의 관념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대방이 좀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사로잡힌다고 해요.
1분 1초 지나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는 원래 좀 대표적으로 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카드예요. 즐거운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이 느끼는데요. 지루한 일 할 때는 반대로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시간을 뭔가 절대적인 수치로 재단하려고 하고 측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시간,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카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이 상대방에게 떴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꽂히게 되는 이 장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상대방의 정체성에 타워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이 자리 잡는 것, 자기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분의 입장에서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뭔가 교통사고 같은 이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런 순간적인 힘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아래에 패션 카드, 열정이라는 키워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인 매력, 특히 목소리나 말투, 표정, 향기, 손짓이나 움직임, 굉장히 작은 것 하나가 이 상대방의 열정에 좀 불을 지른다고 하거든요. 이 패션 카드는 당연히 좀 원초적이고 육체적인 자극 이런 걸 말하고요. 하나가 시작돼서 연속적으로 불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의 매력을 기억하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요. 또 그 기억을 저장하려고 자꾸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고 눈길을 떼지 못하는 좀 이런 장면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빨간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함이나 거부감도 올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좀 순간적인 호감 이런 건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신뢰가 안 간다. 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짝사랑 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카드를 보시면 한 남자가 지금 여성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있고 구애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성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좀 탐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또 여성의 옆에는 이렇게 베일 뒤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여성의 귓가에 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물론 이 남성 뒤에도 천사가 둘이나 와서 이제 남성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강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 이 상대방의 호감이나 애정 표현, 이런 움직임, 전략,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는 연락 같은 거, 이런 거 완전히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이분이 지금 천사를 둘이나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순수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악의적인 행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이 뭔가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어쨌든 여러분의 온전한 자발적인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천사들의 얘기여도 내 편이 아닌 이상 내가 일단 다 들어보고 또 숨어있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정보들을 내가 합쳐보고 또 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면서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입장이나 여러분의 미래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카드 아래에서도 보시면 이 관계가 유지되는 데에는 아직 유혹이나 케미 같은 거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번 봄만으로는 뭔가 확실히 결정할 수는 없겠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게 보류를 의미하는 거지 거절이랑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애매모호함을 좀 참지 못하고 자꾸 빨리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흑색인지 백색인지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막 결정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도 생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일단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부족한 상태를 또 기다려볼 만하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일수록 오히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상대방에게 이미 틱톡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이번 봄에 정말 여러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런 장면들이 좀 시간을 멈춘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류 사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상대방의 시계는 멈춰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류의 사인을 보내는데도 상대방의 열정이 식어버린다든지 금방 돌아선다든지 이렇다면 정말 오히려 여러분을 위한 일이겠죠. 아, 상대방이 뭐 열정을 유지할 정도의 끈기는 없는 상태였구나. 정말 순간적인 호감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호감밖에 안 되는 거라면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막 휘저은 다음에 결국 도망가는 거니까, 상호가 그렇게 한번 물어놓고 도망가는 거니까 그런 호감은 어차피 여러분 정서에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상대방을 또 막무가내로 쳐내시면 또 아쉬운 것이 이제 이분의 정체성이랑 속마음을 읽어보면 느껴지는데요. 지금 윗줄이 상대방의 정체성이고 이 아랫줄이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쌍으로 들어온 대칭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지금 상대방의 정체성에는 여사제가 있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 이게 칼 4번이 들어왔거든요. 칼 4번은 원래 좀 휴식이나 안정, 또 단절, 안식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여사제가 비밀을 끼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빨강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 슬픔이 있는데 그걸 내가 비밀스럽게 감싸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둘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일단 확고하게 가지거든요. 여러분을 뭔가 보호하고 싶어 하고요. 상대방이 원래는 누군가한테 쉽게 고백하고 쉽게 마음 주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을 보면 이 숨겨져 있던 비밀, 잠자고 있던 열정 이런 것들이 깨어난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호감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 일단 진심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또 아까 보셨던 이 타워 카드,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같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바로 아래는 이렇게 컵 2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딱 여러분 보자마자 뭔가 이 사람이랑은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것 같다. 운명의 상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에도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한테 적어도 열정을 나눠준다든지 상대방이 어장관리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는 전차 카드가 지금 나란히 들어와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앞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꿈꾸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뭐 이사나 이직, 금전적인 성취나 명예, 성공, 약간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찾게 되고 그게 더 불이 지펴지는 상황이거든요. 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 새로움을 향해 같이 가고 싶다. 이런 동반자 의식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거는 한순간일 수 있지만 이분이 앞으로 함께 만들고 싶은 희망, 이런 것들은 꽤 진지하고 길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이번 봄에 좀 성큼 다가오는 사람,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꽂히는 사람, 또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가 있을 것이다. 이거 기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다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교통사고 같은 장면이어서 조금 서투를 수 있어요. 좀 표현을 툭툭 한다든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나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도망가기에는 좀 아쉬운 관계거든요. 한번 진득하게 이 상대방을 한번 잠잠하게 또 진정시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좀 관찰해 보시고 상대방의 잠재력도 읽어보세요. 또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 한번 두 분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의 선입견을 깨고 분명히 상대방이 열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잠자잔 열정, 그것도 피어나게 만들어주는 멋진 관계를 봄에 시작해서 함께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란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를 보면 이번 봄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 들어온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분은 여러분한테 그냥 순간적인 호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순간적인 열정, 이 정도의 인연이 아닐 것이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2023년의 봄, 이때 정말 딱 필요했던 인연, 좀 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특별히 이번 봄에 좀 새롭게 가까워질 수 있는 누군가, 기회가 생겼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입견이라든지 뭔가 어색한 마음, 복잡한 생각 이런 걸 가지고서 외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가족을 의미하는 키워드 트라이브, 부족이라는 카드도 나왔고요. 또 아래 소울메이트를 알아본다 이런 카드까지 들어왔거든요. 이 관계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진심이 나눠지고 가족같이 아낄 수 있는 관계, 좀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결정적인 조언을 보면 끌어당김의 유혹이 필요하다. 당신의 맑고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 그 밝은 에너지를 타인에게 확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또 마지막에 떴다는 걸 보면 상대방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좀 표현이 미숙하다든지 마음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더디다든지 서투를 수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에너지 격차가 두 분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뭔가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좀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하신 상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상대방은 일단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 더 섬세하게 다가가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 또 두 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다져질 것이다. 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관계성, 또 이분의 정체성, 이분의 진심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기운들 강하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고 이용해보겠어. 내가 파랑을 어떻게 해보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파랑이랑 가까이 있고 싶고 좀 배우고 싶어. 이 마음이 강해요. 동시에 이분은 또 책임감도 강하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뭐 폐를 끼친다든지 일을 미룬다든지 회피한다든지 이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상대방이 참 적극적이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인상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열정이 나도 다시 생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파랑분들 중에서는 이런 관계, 이런 스타일의 관계에서 좀 상처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나는 썸은 원래 제대로 타본 적이 없다. 나는 지난번 연애에서 좀 상처받았다. 나는 친구 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 나는 중요한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외면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픈 과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번 봄에 이 상대방을 통해서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결과까지 여러분이 보시려면 분명히 여러분의 도전도 약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또 그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거 너무 무모한 것 같다. 나 또 상처받는 거 아닐까? 여러분 두려움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봄에는 이제 가장 그 약했던 부분, 가장 상처라고 생각하셨던 관계, 여기서부터 치유가 들어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간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상처를 치유하는 응급실의 역할, 또 연고처럼 착 붙어서 여러분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물론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미래의 희망을 이 사람을 통해서 찾게 되실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살짝 가지시는 거,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게 확실하고요. 또 그 희망의 눈빛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을 확실히 가지게 되고 또 마음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파랑분들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 이 상대방은 좀 인내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곰 카드를 지금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곰은 겨울잠을 자고 봄부터 가을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겨울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서식지를 옮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올 거를 또 미리 알고 있고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도 해요. 어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자기 루틴으로 삼거든요. 단단히 준비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장면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좀 그걸 두고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자기 운명에 올 수 있는 일, 또 어쩌면 자기 정체성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단단하죠. 나이랑 관계없이 이분의 타고난 성향, 또 한편으로는 이분의 그릇이 좀 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자기만의 힘이 있어요. 곰은 또 사실 숲속에서 굉장히 힘이 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곰을 보면서 뭐 포근하다, 귀엽다 이런 인상 가지고 있죠. 곰은 원래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인간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포근하다는 인상을 가지겠죠. 실제로 곰을 캐릭터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있고 동화나 전설도 많죠. 인간한테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숲속의 제왕이고 한번 싸움에 빠져들게 되면은 정말 상대방을 찢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해요. 이제 그러니까 곰의 키워드를 쥐고 있는 이 상대방은 겉으로는 한편으로 온순하게 느껴지고 고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엄청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는 좀 고요한 상대방, 이분이 지금 이번 봄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 관점, 이걸 말해주는 카드로 옥색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옥색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보석처럼 만들어진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조용하고 좀 차분한 사람, 타인을 잘 배려하는 사람, 또 비밀스럽고 좀 오묘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 옥색은 이제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이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고 공적인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제 이 카드가 떴다는 것 자체가 두 분 사이에서는 이번 봄에 대화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적극적인 그런 대화, 전문적인 일, 동업이나 업무, 학업, 약간 공적인 이슈를 두고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또 미팅같이 회의 장면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고 상대방이 파란분을 봤을 때 정말 옥과 같이 프로 같아 보인다.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파랑은 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단단해졌다. 이런 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방은 곰 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어떤 인내해야 했던 것들, 극복해야 했던 것들, 그래서 쌓인 내공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파랑분을 보면서 투영되게 돼요.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파랑은 나랑 통하는 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 가지게 되는 생각들을 보시면 칼 10번, 6번, 1번 이렇게 다 칼 카드만 들어왔거든요. 또 숫자가 10번, 6번, 1번 이렇게 역순으로 떨어져요. 이분도 사실 인연을 두고 좀 복잡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를 두고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분도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죠. 나는 뭐 더 이상 연애는 안 할 거야. 뭐 결혼 생각은 안 한다. 진짜 우정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이미 결정했을 수 있거든요. 나도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살 거야. 좀 이렇게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아픔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파란 분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너무 단절을 빨리 선택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다. 도전하고 싶다 이런 다짐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이미 그 마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우리 지금은 이제 공적인 얘기만 합시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런 관계예요. 약간 여러분이 좀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그런 자세를 취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지만 문제는 두 분이 또 너무 비슷하고 가치관의 결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 분은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 나 너무 경계심 많았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렇게 두 분이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결국 두 분은 과거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희망, 좀 이런 두 글자를 서로 공유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파란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이 약간 포기하셨던 관계,
좀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생각해서 좀 마음을 어둡게 만드셨던 관계. 거기서 이제 빛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과 장면, 그런 인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어두운 방에 빛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눈부시니까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돼요. 또 어두운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밝은 빛이 들어오면 또 방에 갑자기 지저분한 물건들도 보이게 되고 또 이미 나 어두운 데 적응했는데 굳이 빛이 와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어쩌면 좀 피하고 싶었던 상처, 그거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런 키워드도 공유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번 봄에 나타나는 이 사람, 상처를 들추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이제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고 좀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서로 강하게 공유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소울메이트를 알아본다 이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오른손을 내밀었고 또 다른 사람은 왼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각자 잡지 않은 다른 손이 있으니까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오른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른손 남은 사람, 왼손이 해야 되는 일은 왼손이 남은 사람. 각각의 일과 미션과 역할을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동반자가 있다. 좀 이런 안정감도 확실히 공유하게 되거든요. 누군가 정말 딱 맞는 인연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또 그 사람의 진짜 인연이라면 우리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원래 일상도 활력이 훨씬 더 돋게 돼요. 어떤 관계가 내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혹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인생의 전부가 되고 둘이 서로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닐 거예요.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더 빛나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함께 있는 것이 든든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힘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항상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계. 이제 이번 봄에 파랑분들에게 들어올 관계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첫 장면에서는 공적인 이야기 또 뭔가 마음이 통하는 장면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두 분의 관계는 급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급하게 돼서도 안 되고요. 어느 날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 지인이야. 우리는 너무 떨림이 없고 설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맨날 떨리는 관계라면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번 봄에 다가오는 관계는 확실히 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편안한 관계, 특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계기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천천히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공감대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대화의 깊이가 남다른 소울메이트라는 것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첫 장면에서부터는 확실히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지만 좀 어려워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봄에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약간 가벼운 마음, 열린 마음, 좀 더 사람들을 품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요. 또 다가오려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장벽을 높게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친절하게 끌어당겨 보시고 이끌어 가시다 보면 또 잘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신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소중한 관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노랑분들에게 이번 봄에는 좀 양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다가올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빠져든다는 거, 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그럴 리 없다.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 다른 마음을 품는 거 아닐까? 좀 이런 고민도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카드들이 사실 여러분을 안심시켜주고 있거든요. 또 이분이랑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조언도 확실히 해주고 있어요. 카드들이 이렇게 조언을 직접적으로 해줄 때는 여러분이 이분을 두고 고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약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카드들이 좀 확실히 단호하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읽어보면 아마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한테 호감을 가지게 되고 또 호감 표현도 나름 확실히 하거든요. 여러분이 충분히 눈치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든다고 하거든요. 저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 같긴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 또 내가 조금 마음 열어도 진짜 괜찮은 건지 약간 고민 드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카드들은 이 애매한 상황, 하지만 이게 인연에 있어서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고 이 기회를 활용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되고 의미가 된다. 놓치기 좀 아쉽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대표 키워드로 얼룩말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얼룩말은 좀 외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외모가 돋보일 수 있고요. 이분은 좀 외적 조건도 좋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관도 확실히 있겠죠. 내가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이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 얼룩말 카드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개발도 확실히 하고 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얼룩말은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는데 그게 얼룩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얼룩말은 좀 자기만의 세계관과 자기만의 목표 이런 부분을 말하거든요. 나만의 스타일 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으로부터 여러분이 이 상대방이 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좀 독특한 무늬와 생각 패턴이 있는 거죠. 또 전반적으로 얼룩말 카드를 가진 분들은 도전의식도 강하고 자기애, 자기사랑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자존감도 굉장히 강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분이 하는 도전들을 뭔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도전에는 의미가 있어. 나는 확신해. 약간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이분이 지금 가장 먼저 동전 10번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좀 단단한 가정에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딱 보셨을 때 저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것 같다. 이런 첫인상 보여줄 거예요. 부모님이나 가정으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이분은 좀 든든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의 뿌리가 깊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뭐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한다고 해도 이제 그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자. 다시 도전해보자. 좀 이런 의식도 있고 실패를 해도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자기 멋에 살아. 약간 이렇게 시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그런 거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잣대, 평가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요.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어. 약간 주관을 딱 유지할 수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은 지금 동전 10번 다음에 완즈 10번을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완즈 10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지금 나무 막대를 10개나 가지고 가니까 정말 우리가 딱 봐도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분, 멀티태스킹이 되는 분이고요. 능력자예요. 자기가 한번 일을 맡고 짊어지게 되면 확실히 책임지고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강하거든요. 하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일 거예요. 사업을 하고 되게 바쁜데 패션에도 관심이 있다든지 자기만의 운동이 있다든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닌다든지 시간을 쪼개서 활동 반경을 넓힌다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그런 스케줄들이 오히려 힐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어쨌든 일정이 많아지니까 약간 손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찾는 곳이 많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고 좀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 이분한테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나의 세계는 완벽해야 된다. 완벽주의도 약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좀 세상이 말하는 완벽주의랑은 좀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분은 막대기를 한 번에 다 들고 가는 이런 모습처럼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의 높이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분은 딱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생각이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을 결국은 혼자 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가장 키워드로 드는 생각이 지금 파랑 2번 카드가 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파랑이 이제 신중함, 철저함, 또 지적인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호기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좀 이런 부분이 강해요. 거기다가 파랑이 지금 2번까지 왔기 때문에 안정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상대방은 멀티태스킹 하느라 바쁘고 조금 버거운 상황인데 노랑분을 보면서 안정감이 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드디어 찾았다. 똑똑하고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파랑새는 이 하늘의 색이거든요. 그래서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잡힐 듯 잡히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이번 봄에 뭔가 열정적으로 붉은 빛의 막 육체적인 이런 매력으로 어필하고 다가온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뭔가 거리감이 있지만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육체적인 욕망을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공적인 이슈로 다가오고 뭔가 회의를 한다든지 회식 자리에 함께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한다든지 시사 이슈, 사회 얘기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되면서 관찰하는 이런 장면도 만들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은 자기를 설명하는 정체성 자리에 마지막에 힘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자리에도 힘카드로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서 두 분이 딱 어떤 포인트가 맞게 돼요. 대화가 딱 통하고 의견이 일치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봤는데 둘만 딱 무언가를 본다든지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간다든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든지 합의점이 도저히 안 나오는 되게 치열한 대화 상황인데 본질에 대해서 둘만 생각했다든지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문제의 해결, 의사결정 좀 이런 차원에서 두 분의 접점이 들어오거든요. 물건을 같이 찾게 되고 뭐 출장이나 이동하면서 길을 찾는 좀 그런 모습도 가능해요. 뭔가 막 여러 명이 방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해결 상황이 왔는데 두 분이 딱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희열을 맛보는 그런 장면도 가능하고요. 뭐 동시에 텔레파시가 통해서 같은 단어를 말한다든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든지 이 에너지 파장만 봤을 때는 두 분이 각자는 그냥 이제까지 핸드폰만 보고 걸어왔다가 우연히 두 분이 딱 부딪히는 장면 그러면서 얼굴을 마주보는 이제 이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접점이 한번 딱 들어오고 나서 상대방이 노랑분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노랑은 이런 점이 있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게 어쩌면 상대방이 이제까지 바래왔던 장면,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장면, 저 깊은 본능에서는 계속 생각해왔던 뭔가 짜릿한 장면일 수 있거든요. 이분의 취향이나 이분의 이상형 자체도 뭔가 육체적 매력보다는 가치관, 내공에 가까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카드가 딱 접점을 만난 다음에 상대방 자리에 들어온 카드가 지금 러버스 카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남녀가 있고 천사가 위에서 둘을 붉은 실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을 자세히 보면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는 지금 시각적인 자극이 완전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천사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 마음 자체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다. 근데 그거를 노랑이 지금 충족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좀 상상력이나 차기력이 남다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교황 카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교황 카드를 보시면 두 신도가 지금 교황 앞에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약간 결혼식, 결혼서약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죠. 교황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룹니다. 약간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교황 카드의 삼각형 구도가 사실 앞에 있었던 러버스 카드의 삼각형 구도랑 같거든요. 이 삼각형의 구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이 두 사람을 연결한 것 같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도형이 아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세 장 카드가 다 메이저 카드거든요. 상대방의 속마음에는 지금 이번 봄에 벌어지는 두 분의 뭔가 순간적인 장면, 두 분의 코드가 반짝 연결되는 그런 전기적인 짜릿함, 텔레파시가 통하는 순간, 이게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때 그런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시긴 좀 아쉬워요. 혹시 이렇게 우리 둘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한 것, 뭔가 연결된 것 같은 짜릿한 순간, 이게 진짜 운명이 말하는 연결고리가 아닐까?
이제 여러분이 봄에 펼쳐지는 이 상황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시면 서로 알아가는 시기다. 두 사람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낸다면, 또 진짜 자아를 꺼내본다면 관계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회생활,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장면 안에서 두 분만의 스파크, 두 분만의 활력적인 장면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진짜 자아를 드러내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죠. 또 가운데 들어온 드라마 카드를 보시면 가면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흑색인지 백색인지 지금 결정짓지 못하는 가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가면을 쓰면 얼굴 전부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눈 주변을 가리기 때문에 눈빛 자체를 꽤 많이 가릴 수 있거든요. 또 눈썹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 얼굴 표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 무도회는 거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곳, 자기 존재를 거의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두 분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면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봄에는 그 장면이 바로 드라마 같은 장면, 극적인 장면이라고 해요. 근데 다만 그때 가면으로 정말 이렇게 꽁꽁 싸매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딱 걸어 잠그시면 상대방도 나도 이제는 가면 드러내면 안 되겠다. 노랑은 자기를 드러낼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도 거두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가면을 벗을게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나랑 잘 맞는 포인트가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고 또 노랑분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키워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마음을 나눠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배울 게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미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런 사람이랑 나는 미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미래를 미리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운데 카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 봄에 정말 딱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랑 마음을 딱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들어온다고 해요. 그 사람의 뭔가 외적인 조건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온 이상형의 기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냥 순간에 집중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고 두 분만의 묘한 접점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충분히 멋진 장면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읽어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호감을 품는 수준, 그걸 좀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또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상대방이 초록분을 좀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좀 자신감이 강하거든요. 내가 초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잘 알아. 나는 초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약간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초록분들의 상대방, 이분은 아마 두 분 사이에 이미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또 오늘 여러 카드들이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두 분만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라는 점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이 사람이 이미 깊이 숨겨져 있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또 용서라는 키워드까지 왔기 때문에 꺼내서 막상 생각하면 좀 괴로운 사람, 좀 속상한 관계, 이렇게 끝나셨던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 봄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꽤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사실 힘이 다 굉장히 강해요. 먼저 컬러 카드 보시면 카키 그린이 들어왔는데요. 카키 그린은 원래 초록색에서 출발했는데 흙이랑 만나서 카키랑 가까워진 거예요. 이 색은 어쩌면 자연이랑 가장 가까운 색이거든요. 우리가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흔히 떠올리는 색깔이 초록색 이 나뭇잎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분명히 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색의 조화가 바로 카키 그린이거든요. 한여름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그런 나뭇잎이 가득히 울창한 그런 숲을 멀리서 봤을 때는 카키보다 우리는 초록을 떠올리는데
사실 대부분의 계절을 생각해보면 이 카키 그린이 가장 자연스러운 색이에요. 또 여름에도 사실 멀리서 보면 숲이 초록으로 보일 순 있지만 숲속에 우리가 직접 걸어 들어가면 멀리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나뭇잎이 있지만 우리 눈앞에는 가까이는 흙길이 보이고 또 나무의 줄기는 이 카키 그린색이 더 가깝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카키 그린의 의미는 가까이 봤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한 상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자리, 지금 칼라카드 자리가 상대방이 딱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드는 이미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신중한 사람이다. 초록은 편안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다. 겸손하다. 풍요와 안정감, 숲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미 가까이 가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숲에 이미 들어와 봐 있기 때문에 지금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생각까지 해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분 관계는 뭔가 이번 봄에 처음 만나서 알아가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 뭔가 흥망성쇠를 함께한 사이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 경우에 이번 봄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은 아마 과거 인연이 더 가깝다라고 보이고요. 정말 과거의 연인이나 과거 썸이었던 사람, 과거에 굉장히 찐했던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동료 이렇게 어차피 새로 인사할 필요가 없는 좀 익숙한 사람, 두 분만의 히스토리가 이미 존재한 관계, 좀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뭔가 딱 재회다 이렇게 한정짓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와 과거에 어떤 장면이 있었고 나랑 안면을 튼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의 특징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성향인 사람 그걸 떠올리시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좀 추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의 대표 키워드에 이 검은 표범, 펜서 카드가 나왔어요. 이 표범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거든요. 표범은 원래 체구는 굉장히 작은데 근력이 엄청나고 속도가 엄청 빨라요. 사실 표범은 사자나 호랑이 같이 완전 맹수에 속하는 동물이랑 견주어도 때로 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강하거든요. 또 고양이과니까 사실 나무를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 버리면 사자랑 호랑이랑 싸워도 당연히 표범이 이길 수 있거든요. 사자가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자가 오히려 죽는 날도 있죠. 곰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 표범은 나무를 탈 수 있으니까 또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 어떤 생태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범이 최상위 포식자예요. 힘도 강하고 영리하기까지 하죠. 이 나무랑 땅이랑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범은 좀 적응력이 뛰어나다, 동시에 힘이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쥐고 있는 상대방은 일단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요. 새로운 기술, 테크놀로지, 환경 이런 거에 굉장히 빠르게 투입돼요. 실전 경험에도 강하고 전략도 잘 구상하고 아주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표범이 야행성이라서 주로 혼자 다녀요. 그런 점들도 이분의 성향에 지금 같이 묻어나기 때문에 좀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걸 또 즐기고 뭔가 자기만의 예술적인 취향도 있는 분이고요. 뭔가 멀리서 봤을 때 고고하고 좀 우아한, 좀 범법할 수 없는 포스 이런 것도 확실히 있어요. 사람들은 막 여럿이 몰려다니고 막 정치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그런 거 안 하고 말수가 적고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그걸로 힐링이 되고 유흥도 별로 즐기지 않고요. 뭔가 자기만의 취미와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 표범은 어린 표범일 때, 새끼 표범일 때는 정말 공격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린 표범일 때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어른까지 성장한 표범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온 힘이 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형 스타일이고요. 부모님이나 유리한 환경을 막 활용했다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이 상대방은 이제 무슨 생각하는지가 조금 알기 어렵고요.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어요. 약간 비밀스러운 느낌이 강하고 좀 약간의 미스테리함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이분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 중에서 좀 그런 분들 이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확률로 이번 봄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그게 호감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이분을 설명하는 카드에도 지금 메이저 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확실히 좀 다크한 면이 있어요. 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시간대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달은 태양이 지고 나서야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또 심지어 그걸 자기 스스로의 빛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직접 말을 안 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지셨던 분들일 수 있고요. 마지막 장면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 건 난 진짜 모르겠어. 약간 이런 장면도 공유하셨을 수 있어요. 또 진짜 속마음은 도대체 보여주지 않았어. 이런 과거 장면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성향이랑 정체성 자체에 비밀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봄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스스로도 속마음을 확실히 잘 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밀이 많고 일단 생각이 많은데 그건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분의 정체성이랑 사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우유부단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지금 가운데 컵 7번 카드가 들어왔는데 주인공을 보시면 지금 구름에 7개의 컵이 떠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 못 고르고 있거든요. 하나같이 다 중요해 보이고 하나같이 다 필요해 보이고 다 갖고 싶고 다 좋고 귀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럴 때는 하나를 빨리 골라야지 지금 이렇게까지 미적미적 되다가는 고르지 못하고 있다가는 바람이 한번 불면 컵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거고 결국 하나도 못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경우에는 초록분들한테 일단은 지금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뭔가 깊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카드에 지금 마법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 행동을 이번 봄에는 하긴 할 것이다. 의미심장한 사인을 하나 보낸다. 7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카드에서도 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절대 나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거다. 절대 나랑 잘 될 리 없어. 나한테 호감을 품을 리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관계, 이제 별똥별처럼 새로운 별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이 별똥별의 경우에는 이 장면 자체가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처럼 이 장면 이후에 여러분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결국 초록분들 경우에는 어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 있는데 이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열린 결말이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또 별똥별은 어디서 떨어지는지 우리가 그 끝을 따라가면 이 운석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운석은 갖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별똥별 자체가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안을 잘 생각해 보면 당신이 끝까지 가본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간다면 어떤 진실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귀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꿈을 향한 끈기, 또 인내심 이런 걸 말하는 카드기도 하고요. 또 이번 봄에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만 보여주고 또 여러 개는 동시에 보여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 해요. 약간의 경계심도 확실히 있어요. 자기가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초록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갔다가 내 속을 다 들켜버릴 거야. 이런 마음에 한동안 좀 관찰하고 싶고 사인을 아주 작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아마 두 분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좀 밀고 당기기 자체도 꽤 어려울 수 있고요.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 예측이 되고 패턴도 알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서로 약간 가변을 쓰고 다가가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이미 다 아는 거 이번엔 지지 않을 거야. 약간 고집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 자체가 표범이기 때문에 표범이 고집이 엄청나거든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또 그 생각이 이 사람을 살아오게 만든 자양분이기도 해요. 정말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오랜 생각과 고민 끝에 여러분을 두고 다시 호감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고집 내려놓는 거 하나가 커다란 과정이 될 거고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기 진심을 마주하는 것, 자기 거울 바라보는 것, 솔직해지는 것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굉장히 도도하게 있을 거야. 약간 딱딱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돌아보시기보다는 우리가 혹시 예전에 다 못한 얘기가 있다면 이번 봄에는 열린 마음으로 풀리지 않을까? 나도 조금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약간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마지막 조언 카드에 보시면 용서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학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과거를 놓아주고 치유해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현재 순간에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과거에 누군가를 두고 저 사람이랑은 정말 대화가 안 된다. 저 사람이랑 나랑은 끝났다. 평생 다시 볼 일 없다. 다시 보더라도 내가 정말 화를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관계라면 마지막 장면이 정말 최악이어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저 사람도 나한테 화난 거 많겠지. 이렇게 미리 단정짓지 마시고요. 한번 다르게 생각해볼까? 약간 조심스러운 변화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가지신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가운데 오늘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두 분 사이에 약간 오해가 남아있고 상대방이 꽤 고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풀어내야 될 이야기가 남았다고 해요.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번 봄에 들어올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남겨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용기를 내고 갈등을 풀어보려고 할 거고요.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사실 둘도 없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고 정말 두 분의 관계도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이번 봄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품을 사람 뽑으신 카드들로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보라분들에게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 관계없이 이제 보라분들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시점, 딱 지금 시점에서 아마 상대방이 이미 근처에 있을 것이다. 또 근처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파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메시지에서 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게 이미 상대방의 호감도가 꽤 높기 때문이다 라는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라분들이 지금 이분의 존재나 진심 이런 걸 다 안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을 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 벽, 좀 간격이 일단 확실히 좀 있거든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쐬고 있지만 막상 두 분 사이에 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결단을 내려야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라분들은 일단 지금 여러분의 연락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또 거리감은 있고 뭔가 지금 당장 터놓고 대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람, 이런 이미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 봄에 여러분을 두고 호감을 조금 더 강하게 품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일단 욕망이 강하게 있거든요.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상대방의 마음이 커진다고 해요. 특히 보라분들의 상대방은 일단 결단이나 헌신, 약속 이런 부분도 강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이랑 관계없이 이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마음은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자꾸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나 여러분의 미래 방향, 의사결정 조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보라가 나를 좀 거절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거 일단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게 돼요. 이제 그렇다면 보라분들께서 약간 철벽을 치셨던 관계, 거리를 일부러 좀 만드셨던 관계도 가능하고요. 혹은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든지 혹은 직급이 차이가 난다든지 공적인 관계, 선후배, 동료 딱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공적인 관계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고 일단 한 걸음 나서는 게 좀 쉽지 않은가 봐요. 또 한편으로 보라분들이 나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다. 좀 이런 이미지 보여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결국 보라가 나를 좀 정중하게 거절할 것 같다 이런 인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지금 칼 7번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거든요. 보라분들을 떠올리면 보라가 먼저 나를 좀 유혹했어. 은근히 흘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한테 약간 친절을 베푸셨을 수 있고요. 여러분은 그냥 배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장면인데 상대방은 거기서 일단 마음을 한번 먹었다고 해요. 여러분의 매력을 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 이후에 여러분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순간의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엄청 흔들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랑 여러분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좀 더 뭔가 외모나 외적 조건이 좋다라고 상대방이 계속 생각하거든요. 보라는 나 말고도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겉으로 나는 뭐 연애할 생각이 없다. 나는 인간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해. 약간 이런 이미지 보여주셨던 것 같거든요. 뭐 일이나 뭐 공부나 자기계발, 뭐 자격증, 뭐 투잡. 약간 여러분이 바쁘게 지내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보라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한동안 유지되면서도 상대방이 계속 궁금해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회식이나 어떤 워크숍이나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대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뭐 다른 일 때문에 회식에 참석을 못할 수 있거든요. 혹은 행사 같은 거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굉장히 일에 집중한다든지 좀 냉정하게 차갑게 좀 공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아쉬워져요. 내가 보라랑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딱 차갑게 대하니까 호기심만 점점 커지는 거죠. 오늘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음에 담아두는 상황, 장면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완즈 여왕이랑 메이저 별 카드가 떴거든요. 이 두 카드는 다 좀 빛이 난다, 반짝반짝 보인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이후로 상대방이 이제 눈이 번쩍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 지금 교환 카드랑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는 뭐 아무한테나 눈이 번쩍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끌림 이런 거는 이분이 원래 성향상 맞지가 않아요. 정신적인 교감이 중요하고요. 교환 카드이기 때문에 영혼의 교감 뭐 이런 데 굉장히 무게를 두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딱 충족되는 한 포인트가 있었고 눈이 떠지게 만드는 거죠. 보라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찾던 운명의 상대가 보라네. 이렇게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원래 사랑에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눈이 뜨이는 육체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서로 발전되고 마지막에는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영혼의 교감이 돼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념이 강한 분인데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영혼이 짜릿해졌다. 운명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문이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눈을 뜨게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분이 특히 가장 먼저 까마귀 카드를 들고 왔기 때문에 타고난 성향 자체가 똑똑하고요. 지혜롭고 좀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예지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마 지위가 좀 높을 수 있고요. 좀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보여지는 물질적인 거에 치중하지 않고 일단 꾸미지 않아요. 되게 심플하고 겉으로 봤을 때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말도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짧게 하는데 그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그런 분이죠. 조용한 편이지만 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아우라가 일단 확실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나 뭔가 자기계발 이런 것도 일단 확실히 있어요. 범법할 수 없는 포스도 있죠. 또 마지막에 절제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거든요. 표정 변화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이저 카드 조합이 완벽하게 들어온 걸 보면 이분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고요. 원만하고요. 정적이고 또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두 분이 뭔가 다툼이 있었거나 뭔가 안 좋은 기억, 감정 이런 걸 가지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오해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봄에 품게 되는 감정들, 또 이분의 정체성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바라볼 만한 가치 또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라분들은 이번 봄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조금씩 다가오려고 하고 호감을 드러내고 움직이고 그럴 때 나는 이 사람은 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차게 잘라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차가운 공기가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이미 감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조금 녹아내리신 다음에 나도 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알아가 보자. 약간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랑 어우러지는 기회가 있을 때 자꾸 잘라내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대방의 감정에 지금 로즈 2번이 들어왔거든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큼 생각해 봤대요. 하루 이틀 그냥 즉흥적으로 보라분들한테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해 봤고요. 특히 로즈 2번 카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다고 해요. 내가 준비돼야 돼. 내가 보라를 위해서 나도 많이 노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고심할 일인가, 또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미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이 좀 긍정적이지 않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약간 선을 긋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지레 겁먹은 거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또 이분의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병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서 올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번 봄에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확실히 취할 거예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스쳐 지나가는 친절이나 상대방이 하는 칭찬, 배려 이런 걸 수 있거든요. 망망대해 안에 병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병 하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좀 작아 보이는 일, 좀 별거 아닌 일, 소중해 보이지 않는 일, 작아 보이는 배려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하늘이 개입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특히 병 위에 지금 새가 앉아 있는데요. 이곳을 기억해라. 여기다. 이거다. 당신이 집중해야 되는 거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신 시점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이미 존재하는 사람 중에 약간 불편하다든지 어색하다든지 우리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잠깐의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은 이 장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했을 거고 시뮬레이션도 해봤을 거고 괜찮을까? 보라가 오해하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저 사람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이 장면 생각하면서 고민 많이 했겠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운데 카드에 사랑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카드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이 목걸이를 거는 것처럼 헌신의 약속, 또 진심의 표현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목걸이는 양쪽 쇄골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진짜 정체성, 심장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온전한 중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목걸이를 선물한다는 거는 온 세상에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흔하게 그냥 손가락 중에 하나 거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목에 건다는 거는 목숨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보라분들에게 마지막 들어온 카드에 약혼과 헌신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왔는데요. 당신의 러브라이프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헌신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보라분들은 이번 봄을 기점으로 한 차원 좀 성숙한 사랑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먼 미래에서 지금 시점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2023년 봄을 기점으로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반드시 약혼이나 결혼을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또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나 로맨스, 연애, 뜨거운 사랑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이런 관계에 모두 해당되거든요. 나의 몸과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미래 비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랑 함께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또 그 사람과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결단에, 앞으로의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번 봄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그런 관계 생각하게 되실 것이고요.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번 봄에 호감을 품게 되는 이런 장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남겨주게 될 거예요. 나는 어떤 관계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복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을까?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시고 다가오는 사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시선,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내면이랑 한번 대화해 보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색안경도 내려놓게 되실 거예요. 이번 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 인간관계 한 차원 성장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